정답은 2번. N극과 X극이 각각 따로 형성된답니다. 이쪽 것도 이거 잘라봐. 직접 잘라서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진짜로 잘라봤다. 뭘 가는 거예요? 와. 진짜 같아요. 무서워. 돌담기고. 네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장갑이 위험하니까 네네. 이거 끼고. 자. 모든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 자석을 펼치기 위한 무작정 절단식 시작. 이게 옛날에 개 활용쇼 있잖아요. 천천히. 자, 제가 직접 잘라볼게요. 저는 제 눈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조심조심하게 잘라보도록 할게요. 가자. 봐봐, 여기 파란색 S극, 빨간색 N극 두 개 나왔잖아. 네. 한번 붙여. 두 개가 붙어요. 이거 붙어야죠. 이거 당연히 붙어야지. 뭔가 좀 근데 붙은 거예요? 근데 붙었으면은 반대로는 안 붙는다는 거잖아요. 봐봐요. 봐봐, 붙잖아. 자석을 절단했다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만 붙어있는 게 아닌 새로운 N극과 S극이 형성돼 저희들끼리 달라붙고 밀어내는 모습. 자, 눈으로 확인 완료. 다음은 다시 새롭게 LS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굳이 실험해보지 않아도 제가 열심히 실험해줬으니까 그렇구나. 저게 왜 저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볼 건데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림이 바로 첫 번째 나오는 그 그림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 그림 페이지 194쪽이죠. 띄워놓고 바로 보여줄게요. 이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 이 자석도 결국은 원자로 되어 있죠. 이 자석도 결국은 N극, S극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원자들로 되어 있다는 거 인정? 원자로 인정이죠. 그 원자, 결론부터 말할게. 원자가 자석이야. 모든 원자는 자석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원자는 자석으로 변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도 어떻게 하면 자석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원자들도 어떻게 하면 서로 막 철썩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철썩 달라붙고 있는 게 바닷가에 가면 철썩 하면서 파도가 패스! 아무튼 이렇게 달라붙을 수 있어요. 아무튼 원자가 자석화 될 수 있다. 자, 이거를 원자가 자석될 수 있다는 것을 원자 자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오늘 제대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또는 신기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원자 자석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자 자석. 근데 이 원자 자석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오른손 법칙을 열심히 배웠다. 이게 활용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원자 자석을 푸는 해법이 될 거예요. 자기 오른손을 바라봐. 이게 열쇠입니다. 열쇠. 안녕 열쇠. 열쇠요. 이 열쇠를 가지고 이제 원자 자석의 비밀을 풀어볼게요. 자, 일단 원자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원자. 이거 봐봐. 원자는 가운데 양성자 또는 원자 핵이 존재하고요.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전자가 돌고 있잖아. 이 전자가 도는 게 문제입니다. 전자가 도는 게 첫 번째 1번. 두 가지 방법으로 도는데 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돕니다. 그죠? 첫 번째 운동입니다. 1번 운동. 이 운동을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궤도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자가 이렇게 원자핵 주위를 이렇게 도는 거 궤도 운동을 합니다. 자, 이 궤도 운동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설명할게요. 봐봐. 이 궤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 배웠어. 전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인정? 전자가 움직이죠. 우리 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이렇게 도선이 있으면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고 이쪽이 플러스 극이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뭐가 막 가요? 마이너스에 잔뜩 모여있던 전자가 플러스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 바로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라고 배웠어? 그렇죠. 전류가 흐른다.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전류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요. 그죠? 우리 이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절로 다시 가봐. 전자가 움직이잖아. 전자가. 자, 이렇게 보면 전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위에서 내려다본다면 반시계 방향으로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맞죠? 전자가 반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시계 방향으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거야. 원자에 전자가 궤도 운동한다는 건 원자에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우리 보면 원자마다마다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새로운 시각이죠. 완전 새로운 시각인 거야. 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거 원형 도선 또는 한 가닥의 솔레노이드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 가닥의 솔레노이드니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오른손 들고서 네 손가락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돼요. 그럼 아래 방향으로 엄지가 향하죠. 아래쪽으로 무슨 극이 형성되는 거야? N극. 바로 전자가 궤도 운동을 반시계 방향으로 하면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아래쪽으로 N극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이 궤도 운동에 의해서 아래 방향으로 나가는 바로 이쪽으로 N극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고 반대쪽은 S극이라는 것이 형성이 될 거라는 겁니다. 원자가 자석이 될 수 있다는 말 이해가 되나요? 근데 나는 자석이야, 자석이 아니야. 근데 선생님 옛날에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야, 이 자석아! 아, 미안해. 딱 딴 데 올 거야. 나만 바라보지. 아무튼, 야, 이 자식아. 약간 아니고. 아무튼, 자석이 지금 아니죠. 모든 원자, 봐. 모든 원자는 궤도 운동하잖아, 전자가. 모든 전자가 궤도 운동하면 당연히 전류가 흐를 테니까 모든 원자는 자석이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치? 전자가 가만히 있지 않고 여기서 움직이니까 전자가 움직이니까 전류 흐를 거고 전류 흐르니까 당연히 자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원자는 자석이어야지. 나도 자석이어야지. 그치? 근데 난 자석이 아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운동 때문이에요. 전자는 이렇게 궤도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자, 컨닝하고 보세요. 컨닝 무슨 운동도 한다? 스핀 운동, 회전 운동. 즉 다시 말해서 전자가 스스로 도는 운동도 한다는 겁니다. 전자가 스스로 막 도는 이런 거야. 우리 마치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듯이 전자도 스스로 돌면서 크게 이렇게 돌고 있는 거야. 전자가 여기서 스스로 이렇게 스핀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스핀 운동. 스핀 운동하는 것을 두 번째 운동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스핀 운동의 방향 역시, 스핀 운동의 방향도 역시 반시계 방향이라면 시계 방향으로 작게 전류가 흐를 거고 또 똑같이 아래가 N극이 되겠죠. 근데 나를 이루는 원자들은 스핀 운동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인 거야. 스핀 운동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니까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를 거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하다 보니까 윗방향으로 얘는 N극을 만들게 되겠죠. 얘는 윗방향으로 N극을 만들게 되고 아래가 S가 되어서 요 힘이 서로 상쇄가 됩니다. 서로 상쇄가 되어서 자석의 힘이 상쇄가 되어서 자석의 힘을 띠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는 자석의 힘을 안 띠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 궤도 운동의 전자의 궤도 운동 방향과 스핀 운동의 방향이 서로 반대일 때는 서로 힘이 상쇄가 되어서 자석의 힘을 띠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봤던 자석은요. 맛을 하나 보여줄게요. 펜 보이죠? 펜입니다. 알고 있어? 네. 아니, 몰라요. 몰라요? 자석이에요? 자, 아무튼 저는 자석 되게 많아.
되게 많죠. 또 있어 자석 되게 많아. 엄청 많아. 다 자석이에요. 야 이 자석아! 할만하죠? 안 할게. 흰 소리 그만하고요. 아무튼 이런 자석들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저기서 말하는 궤도 운동의 방향과 스핀 운동의 방향이 일치하는 물질을 가지고 자석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죠? 자석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해서 NS극이 어느 방향으로 형성되는지를 찾을 수 있다면 왜 힘이 상쇄가 되는지, 그리고 이 스핀 방향 또는 궤도 운동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은 같은 방향으로 N극 또 같은 방향으로 S가 형성이 될 테니까 자석의 성질을 띌 수도 있겠네. 이 원자 하나가 자석이 될 수도 있겠네라는 걸 이해해 줍니다. 그 원자가 자석을 띠는 물질, 그 물질을 가지고 만든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구자석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건 물질인데 그 영구자석을 이루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자철석. 광물 자원 중에 땅에서 캐내는 건데 자철석이라는 물질을 캐내면 이 자철석이라는 물질은 저 궤도 운동의 방향과 스핀 운동의 방향이 서로 항상 같은 방향이야. 항상 같은 방향에서 항상 자석의 성질을 띠는 물질이거든요. 그 물질의 특성, 그 물질을 우리가 발견을 해내서 그 물질을 가지고 영구자석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지. 오케이, 자 그런 것들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잠깐 좀 더 보여줄게요. 자, 아까 실험을 통해 봤던 저 자석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자석이 한쪽이 N극을 띄고 한쪽이 S극을 띄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이제 원자 자석을 하나 그려볼 건데, 이 자석을 이루는 물질은 N극과 S극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죠. NS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야. 그 물질 하나를 이렇게 원자를 하나 가져올 겁니다. 안녕 원자, 인사해봐. 한번 인사할게. 해줄게. 원자야. 원자가 N극과 S극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얘가 이쪽 방향,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N극, S극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잠깐만. 쏘리. 새똥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 새똥을 치우고 약간 새똥의 문제로 이사를 오늘 그랬어. 옛날에 우리가 살던 집에 누가 이사를 왔는데 말썽이 좀 있어요. 새똥 전쟁 중이야. 똥 같은. 자, 이 원자 자석을 이렇게 앞으로 표현할 거고, 이렇게 쓰는 게 좀 불편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그냥 화살표만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한다?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자석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을 좀 그림을 그려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씩 그려볼게요. 자, 이게 전부 다 모든 이 원자, 여기 12개 그랬죠? 원자 12개로 이루어져 있는 자석이라고 가정해 보는 거야. 그럴 경우에 모든 원자들이 오른쪽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야, 현재. 모든 원자가 오른쪽 방향으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쪽 끝에는 당연히 N극이 되겠죠. N극이 여기 있으니까 잠깐만 이해를 돕기 쓰면은 여기가 N이고 요쪽이 S잖아. 그러니까 맨 끝에는 N이 있으니까 N극이 되는 거고, 자 여기가 S고 여기가 N이니까 맨 끝에서 봤을 때 여기가 S극만 보이니까 끝 표면이 S니까 S극이라고 말했던 거야. 그리고 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가운데 여기 보면 여기는 여기가 S고 여기가 N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N극과 S극이 서로 만나고 있죠. NS가 이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석의 힘이 좀 상쇄가 된다고 하면 돼요. NS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NS극이 붙어 있으니까 이제 자석끼리 만났으니까 더 이상 자석의 힘을 밖으로 발휘하지 않고 서로 붙어 있는 모습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 부분에서 다 상쇄가 되어서 맨 바깥쪽 여기만 이제 S의 힘을 띠고 여기만 이제 N의 힘을 강하게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완벽한 상쇄가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중간에도 철가루가 붙긴 붙죠. 하지만 양쪽 끝에 철가루가 가장 많이 달라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얘는 상쇄가 안 됐으니까. 양쪽 끝은 상쇄가 안 됐으니까. 자, 그 상태에서 가운데를 꽝! 잘라볼 겁니다. 그죠? 방금 했던 거죠? 잘랐어. 꽝! 자르면 어떻게 되냐? 양쪽으로 갈라지겠죠? 별거 없어. 양쪽으로 갈라지더라도, 양쪽으로 탕. 갈라지더라도 원자의 배열 상태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대로입니다.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자의 배열 상태가 그대로라는 것은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 이제 됩니다. 그럼 뭐야? 여기는 전부 다 N이고요. 여기도 N이고요. 여기는 뭐야? S. 그래서 얘도 또 역시 NS극으로 다시 갈라지게 되는 게 그냥 보이죠. NS로 갈라지는 거예요. 얘를 또 자르면 같은 이유로 또 NS로 갈라지겠죠? 그래서 원자 하나만 남더라도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NS로 갈라지겠죠? 그럼 이게 자석을 언제까지 NS로 계속 갈라지냐? 원자 단위로 갈라질 때까지 계속 NS극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자석을 자르더라도 계속해서 NS로 계속 분리가 되는 현상이 바로 이런 원자 자석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어야 이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딱딱 답을 나눠진 게 아니라 끝쪽만 자석이고 가운데 쪽은 좀 힘이 좀 상쇄가 된다고. 그러니까 S랑 N에다가 이렇게 딱 정이 내릴 수가 없는. 그치, 가운데는 그렇지. 가운데는 N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우리가 편의상 색칠을 파랗게 색칠을 이만큼 면적에 한 거고 빨갛게 면적에 이만큼을 색칠을 한 것뿐이지 이 전체가 N극이야 이 뜻은 아니에요. 이 끝부분만 강한 N극을 띄고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도 전체가 S가 아니라 이 부분에서 끝부분이 가장 강한 S극을 띄고 있는 것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자석을 나눴을 때 되는 것들 이해했다면 우리가 자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험을 해주고 싶은데 마땅한 실험 장치가 없어요. 쌤 공부방을 한번 보세요.
5번에 실험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떤 실험이냐면 자석이 있어. 자석이 얘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석이 있고요. 자석이 있고 클립이죠. 클립을 여기다 붙이면 붙어 안 붙어? 붙죠? 클립 있어. 철 같은 거. 그것도 너무 크긴 한데 붙죠? 그러면 붙였는데 붙으면 결론부터 말하면 요 붙은 이 클립은 철이잖아요. 근데 이 철이 자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철 끝에 또 다른 조그만 클립을 붙이면 붙을까 안 붙을까? 붙어요? 붙어요. 찾아봐. 아주 가벼운 철 또는 그럼 고장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철 또는 철로 만든 어떤 그런 철로 만든 무슨 자라던가 궁금해서 갖고 있는 거죠. 있다. 대박. 안 붙이면 어떡하지? 힘이 약해서. 근데 어디 있지? 있다 그러고 내가 봤는데 다시 나가네? 여기 붙었냐? 여기 있었네. 좋아요. 자석. 얘는 철. 얘는 그러면은 이 철이 자석화 된다고 했잖아. 요 철에 요 철이 붙으면 자석이 된 게 확인이 되는 거지. 와, 대박이죠. 이거를 이 철이 자석화되었다 그래서 자화되었다라고 해요. 자화되었다. 엄청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자석화됐잖아. 그러면 이 자석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석을 치우는 거야.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요. 얘가 자석의 성질을 유지해요. 그럼 얘를 계속 잡고 있겠지. 그게 될까?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꼈습니다. 못 셌어. 하지만 땡기죠. 손이 자석이라서 아니야. 네가 이거. 땡기죠.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겁니다. 얘는 철이었잖아. 철이었는데 자석화가 돼서 한동안 이 자석의 성질을 유지하는 거야. 이러한 철 같은 물질을 그래서 강하게 자성의 성질을 띠는 물체 강자성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강자성체. 강한 자성을 띠는 물체 강자성체. 소소한 실험 재밌네요. 갖고 있어. 강한 자성을 띠는 물체 강자성체라고 하는 거예요. 강자성체. 자, 이제 강자성체를 비롯하여 이제 자성을 띠는 물체를 좀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실험을 해볼게요. 자, 일단 자화가 뭔지부터 거기 체크할게요. 자화란 자석화되는 거죠. 외부 자기장. 이 자석으로 인해서 외부 자기장이 얘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고, 외부 자기장으로 인해서 얘가 자석화된 거잖아. 자석화됐기 때문에 얘는 자화되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화라는 것은 자화가 원자 자석이 일정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자 자석이. 잠깐만 먼저 그림 보여주면 이래요. 이게 철이라고 철. 철은 원래는 자석이 아니죠. 자석이 아니야. 자석이 아니라서 자석이 아니지만 이 철은 원래부터는 왜 자석이 아니냐 그러면 이 철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원래는 원자 자석이에요. 무슨 말이냐? 셈을 이루는 원자들은 스핀 방향과 궤도 방향이 서로 반대라서 아예 상쇄가 돼서 그래서 내가 자성을 띠지 않는 거잖아. 근데 이 철이 자성을 띠지 않는 이유. 철이 기본적으로 자석의 성질을 띠지 않는 이유는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달라. 나는 이 방향의 N극으로 갈래. 그랬더니 얘는 뭔 소리야? 나 일로 갈래. 나 일로 갈래. 나 이쪽이야. 서로 자석의 방향, 자석의 N극 방향이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배열되지 않기 때문에 자석의 성질이 다 상쇄가 되어서 여기서 흩어져가지고 올바른 자석의 성질을 띠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받으면, 자, 외부 자기장 하나 가져올게요. 여기 N극을 가져올게요. N극. N극은 자기장을 뿌려주잖아요. N극이 자기장을 뿌려주니까 N극이 자기장을 으쌰 하고서 보내주잖아. 여기가 N극이 있으니까 여기 N극들이 어떻게 돼요? N극이 저 N극 있다. 싫어. 이렇게 거꾸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N극들이 저 싫어. 이렇게 다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배열될 거 아닙니까? 이 배열되다 보니까 아까 우리 봤듯이 N극이 하나만 이거 N극이 돼버리고 이거 반대쪽이니까 S극이 되어버린 거야.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자석화 되어버린 거지. 그때 우린 얘가 뭐 되었다? 우와, 자석화되었어. 자화되었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 자철석이에요? 그렇진 않지. 철은 자철석은 아니고 철은 그냥 철원자로 되지. 철원자. 자철석이라는 광물이 따로 있는 거고 철은 말 그대로 철원자들의 모임이지. 금속결합 하고 있는 거야. 철원자가 금속결합 하고 있는 거야. 그래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자화가 된 녀석이고요. 근데 재밌는 건 외부 자기장 때문에 자화가 되었잖아.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가. 한동안 돌아가지 않아. 한동안 그 자화된 걸 유지하는 물질이 바로 강자성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자성체도 비슷하거든. 상자성체는 근데 어떤 물질, 우리 못 들어봤는데 상자성체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상자성체는 뭐 종이, 알루미늄, 나트륨,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같은 게 있대요. 되게 좀 생소하죠. 걔네도 자석의 성질을 띨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자석, 쌤이 그 실험 보여줬나? 쌤이 막 마찰 전기 실험하는 거 보여준 적 없죠? 이따 보여줘요. 한 3, 4년 전쯤에 찍어놓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조회수 1000이 넘어요. 2000? 그런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영상이 종이가 이제 우리 대전시킨 에보나이트 막대에 종이가 막 달라붙어요. 종이가 달라붙는다는 건 종이하고 이 막대 사이에 어떤 인력이 이제 발생되는 거잖아. 종이도 어쨌든 인력이 생기고冲력이 생긴다는 것은 어쨌든 뭐 전기적인 힘이긴 하지만 전기적인 힘도 어떻게 보면 다시 해석하면은 자석의 힘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전기가 자석의 힘을 만들고 자석이 또 전기 힘을 만듭니다. 이제 천천히 되면 알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 종이라는 녀석도 자석의 성질을 띨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종이라는 녀석은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자석을 갖다 대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하긴 변해요. 그런데 외부 자기장을 치우면 그 힘이 약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훅 돌아가 버립니다. 외부 자기장을 치웠을 때 유지하는 녀석은 강자성체, 외부 자기장을 치웠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훅 돌아가서 다시 자석의 성질을 확 잃어버린 녀석을 상자성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아예 자석에 안 달라붙는 물질도 있죠. 아예 자석에 안 달라붙는 물질. 예를 들어서 구리 자석에 안 달라붙어요. 이 전선 만드는 구리 있잖아요. 구리들 자석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구리 자석에 안 붙어요. 구리 안 달라붙고요. 그 다음에 금도 자석에 안 붙어. 금반지, 은반지 자석에 안 붙습니다. 안 붙어요. 자, 여기 금민빨이고요. 자석에 붙는 어떻게 되겠어요? 강한 자석이 있으면 상상하지만 아무튼 금은 자석에 달라붙지 않습니다. 유리 자석에 붙나요? 안 달라붙잖아. 그치? 하지만 유리도 원자로 되어 있는 거 인정? 그럼 원자가 있으면 원자 자석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게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물질을 아예 반자성체라. 반자성체. 걔네는 왜 자석에 안 달라붙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겁니다. 우리 그동안 왜 자석에 안 달라붙느냐, 유리가 왜 자석에 안 달라붙어? 그러면 유리니까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잖아. 자석에 원래 안 달라붙어요, 원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 이 초중등 버전이라니까. 초중등 버전은 철은 왜 자석에 달라붙나요? 철이니까요, 그죠? 이렇게밖에 말을 못한다고, 그죠? 이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 말할 수 있어? 강자성체니까요. 또는 자화가 되었기 때문에요.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유리가 왜 안 달라붙냐 그러면 유리잖아요. 이러면 안 되고
말고 싸우지 말고요. 걔는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럼 반자성체 그림 보여줄게요. 반자성체. 그다음 자성체를 그림 보여줄게요. 자, 먼저 강자성체를 먼저 보여줄게요. 강자성체. 쌤이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을 텐데 그래서 혹시나 다를 수 있으니까 그려봅시다. 저희가 강자성체입니다. 안녕 강자성체. 강자성체도 원래는 원자 하나하나마다 자석의 성질을 띈다 안 띈다? 띈다. 보이나요? 원자 하나하나마다 자석의 성질을 띠는데 자, 요 구역은 이쪽 방향이 N극, 요 구역은 아래로 N극, 요 구역은 이쪽 N극, 요 구역은 요쪽 N극, 요쪽 N극, 요쪽 N극 다 다르죠? 이걸 자기 구역이라 그래. 자기 구역마다 다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는 자석의 성질을 띨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체크. 자성이 안 나타난다. 이유가 뭐냐? 자기 구역이 무질서하잖아요. 라고 표현해요. 되게 있어 보이죠? 자기 구역이 무질서하잖아요. 그래서 자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철은 그래서 원래는 자석의 성질을 나타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는 표현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철이니까 요즘 말이에요. 두 번째, 그럼 외부자기장을 가합니다. 자, 외부자기장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가고 있다는 건 아래쪽에 뭐가 있다? N극이 있다는 뜻입니다. N극이 아래쪽에 있고요. 아래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자, 아래쪽에 N극이 있다 보니까 여기 아까 자기 구역을 형성했던 원자 자석 하나가 뭐 한다? 회전합니다. 회전. 제자리에서 회전합니다. 회전해서 N극이 여기 있으니까 모든 N극들이 얘가 싫다면서 반대 방향으로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N극이 주르륵 이쪽을 향해서 N이 형성되다 보니까 이쪽에 N극이 형성이 되고요. 반대쪽에 S극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자석이 N극이라면, N극 자석이 이렇게 있다면, 그래서 N과 S가 만나니까 서로 척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살펴볼 거야. 자, 이게 N극이라고 칠게요. 얘가 붙었어. 저는 자석이니까 이러지 말고 얘는 붙는 과정 중에 얘가 가까이 가는 동안에 얘가 막 돌아가는 장면을 상상해야 돼요. 이 철 원자 하나하나가 제자리에서 막 회전하고 있는 장면들을 상상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원자마다 난리가 나서 막 회전해가지고 그래서 자석에 달라붙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건 외부자기장을 치워버립니다. 외부자기장을 치워버리더라도 봐봐. 외부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도 한동안 이 자기 구역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물질이 강자성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자기장을 치웠더라도 얘는 이미 자석이니까 여기다 또 다른 클립을 붙이더라도 또 붙어서 이 클립도 또 자기화가 되는 것이. 물론 무한히 연결되지는 않지만 또 이 성질이 무한히 계속 지속되는 것도 아니야. 한동안 지속됩니다. 여기는 오래도록 유지된다. 영구적이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근데 이게 오래도록 유지되는데 완전 평생 유지되게 만든 게 그게 영구자석이라는 거지. 이 자화된 게 평생 그렇게 고정시켜 놓은 게 원자가 돌아가지 않게 평생 유지되도록 해놓은 게 영구자석의 원리라고 말하긴 합니다. 자철성이 그 대표적인 물질이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됐죠? 두 번째, 상자성체. 이제 강자성체 이해했으면 다 했습니다. 상자성체 보세요. 상자성체는 아까 종이 같은 물질이라고 했어요. 종이 같은 물질, 약간 철 같은 물질이었고요. 종이 같은 물질도 이렇게 돼 있어. 종이도 원래 자성을 띠지 않잖아. 자기 구역이 다 달라. 얘는 자기 구역 자체가 없고 아예 하나하나가 다 다른 방향 가리키고 있죠. 자, 이런 것은 자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까는 자기 구역이 무질서했다면 얘는 원자 자석이 무질서한 약간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구역을 형성하지 않죠. 자, 그러더라도 외부 자기장을 가하면 N극을 가한 거겠죠?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N극을 가하게 되면 N극 때문에 또 다른 N극들이 반대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겁니다. 가리키게 돼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다면 얘도 자석의 성질을 띠는 거죠. 자석의 성질을 띠는 거니까 자석에 일시적으로 그 종이가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외부 자기장을 치워버리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 상태로 부르륵 돌아가 버리는 게 상자성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쌤한테 자석을 대면 붙을까요? 예상이 빛나는 쌤 여기 철심바가 붙어요. 안 붙어요. 절대 붙지 않습니다. 붙지 않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쌤은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죠? 물질을 본다면 쌤은 강자성체도 아니고 상자성체도 아니고 원자성체, 반자성체입니다. 근데 반자성체는 그림, 첫 번째 그림 자체가 좀 달라요.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 없죠, 아무것도. 무슨 말이에요? 아까 궤도 운동의 방향과 스핀 운동의 방향이 서로 반대라서 처음부터 자석의 성질을 띄지 않게 됩니다. 처음부터 자석의 성질을 아예 안 띄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원자 자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원자 자석이 아닌 물질인 거지. 그게 반자성체입니다. 스타트가 이거야. 시작이 겁니다. 그래서 총 자기장이 0이다. 즉 원자 자석이 없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자 자석이 없어 여기는. 그래서 총 자기장이 0이야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다 외부 자기장을 땅 가하는 겁니다. 보세요. 외부 자기장을 땅 가하면 신기하게도 여기가 N극이 이쪽이잖아요. 자기장 이쪽이니까. 보여? 외부 자기장 방향 이쪽이니까. N극을 가하면 얘가 난 달라붙기 싫어 하면서 N극을 아래 방향으로 N극을 형성합니다. 무슨 말이냐? 궤도 운동이든 스핀 운동이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 한쪽이 방향을 바꿔서 한쪽 방향으로 N극을 형성하고 한쪽 방향으로 S를 형성을 대신에 어느 방향으로 쟤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안 붙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반자성체는 왜 자석에 안 달라붙습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극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엔 아예 자석의 성질이 아예 없었는데 진짜 아예 안 달라붙으려고 외부 자기장이 오면 걔를 밀어내는 방향을 아래쪽에 만듭니다. N극이 다가오면 꺼져 하면서 N극을 아래로 만들게 되는 거지. 구리가 대표적인 반자성체라고 했죠? 구리가 대표적인 반자성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구리의 성질을 이용해서 배우겠지만 이제 전기를 만들어요. 네? 뭔 소리야? 예고편이야. 구리가 이렇게 반자성체에서 막 밀어내잖아. 그렇게 밀어내려면 뭔가 지가 바꿔야 되지. 자기 뭐 궤도 운동이든 스핀 운동이든 방향을 막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는 과정 중에 전류가 흘러요. 그런 과정 중에 전류가 유도가 돼. 그걸 이제 뒷단원에서 바로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배웁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게 만드는 물질이보다 바로 반자성체가 그런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키고 걔를 이용해서 우리는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발전소에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요. 모두는 아니다. 태양열 발전, 태양광 발전은 좀 예외예요. 태양광 발전만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발전, 수력 발전, 화력 발전, 원자력 발전, 조력 발전, 파력 발전 등등, 풍력 발전 등등 거의 모든 발전들이 다 반자성체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 아니다. 네, 괜찮아. 반자성체가 그 전류 흐르게 하는 물질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 그럼 구리보다 음이 더 전류가 잘 흐르고 그 음이 더 전류가 잘 흐르니까 반자성체 중에서도 더 반자성체인 게 뭔가 반자성체 중에서 더 강한 반자성체를 쓰면은 그게 금이야. 금과 음이냐 그러구나. 더 전류가 잘 흐른다. 꼭 이게 반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꼭 그렇진 않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면이라고 그래도 이건 뭐 자료가 쌤들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어쨌든 우리가 현재 쓰는 발전 방식은 다 구리를 사용을 하거든요. 이 말은 구리 대신에 다른 물질을 쓰면은 좀 더 전기를 많이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금과 은이 전기가 더 잘 흐른다는 건 전자가 더 잘 지나간다는 건데 전자가 더 잘 흐르고 저항이 작다는 건데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전자가 더
그러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르면 더 많은 전류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네요. 근데 지금 현재는 구리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비싸서 그런가? 그 문으로 만들면서 너무 비싸서 그런지 몰라도 구리만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쓸데없는 질문 아니었고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가 외부 자기장, 자석이 달라붙지 않죠, 당연히. 자석이 달라붙지 않았다가 외부 자기장을 치워버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다시 원래 상태로 삐릭 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반자성체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194쪽에 이 강자성체부터 좀 정리 할게요. 자, 강자성체의 종류, 철, 니켈, 코발트. 니켈, 코발트도 철과 비슷한 성질을 띈다고 해요. 철, 이렇게 코발트. 네,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둡시다. 자, 이게 상자성체는 그러니까 자석화가 심하게 되진 않습니다. 아주 약하게 자석화가 돼요. 그런 게 종이, 알루미늄, 나트륨, 마그네슘, 텅스텐, 산소 같은 것들이 이제 상자성체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하게 자성을 꼈다가 외부 자기장 치우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들. 반자성체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는 자성체를 말하고요. 자석에 달라붙지 않는 이런 것들이 반자성체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탐구절차 무슨 내용인지 잠깐 볼게요. 스탠드에 실을 묶고 클립, 알루미늄, 구리, 종이, 유리막대 등을 각각 매달아서 움직이지 않게 한다. 자, 네오디뒴 자석은 굉장히 강력한 자석의 종류 중에 하나고요. 클립을 매달았을 때는 강하게 끌려오죠. 강하게 끌려온다라는 걸 통해서 강자성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약하게 끌려오는 게 종이나 알루미늄이 끌려온다니까. 종이, 알루미늄이 끌려옵니다. 알루미늄도 끌려와요. 네, 그게 약하게 그 클립에 비해서 약하게 끌려오는 걸 관찰하자는 얘기고, 관찰을 통해서 얘는 좀 약하게 끌려오는 것으로 보아서 상자성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되게 재밌는 건 구리, 유리막대는 자석에 달라붙지 않잖아. 근데 이유가 뭐였어? 반대극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면 봐봐, 구리를 매달아 놓고 자석을 갖다 대면 안 달라붙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 밀려내는 거죠. 오히려 밀려내는 거죠. 우리는 얘 왜 자석에 안 붙어? 왜 안 붙어? 왜 안 붙어? 안 붙는 물질이니까. 이게 아니라 얘도 N극을 만들고 있는 거야. 안 붙으려고. 얘가 만약에 무중력 공간이라면 얘가 가까이 가져가는 순간 얘가 이렇게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반자성체는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네오디뒴 자석도 잠깐 나중에 신소재 별표니까 잠깐 볼게요. 네오디뒴 자석은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자석인데 네오디뒴이라는 물질과 철과 붕소를 2대 14대 1의 비율로 섞어서 만든 녀석이고 니켈 도금에서 쓰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고요. 네오디뒴이라는 물질을 넣어서 만든 자석으로서 가장 강력하고 널리 쓰이는 자석입니다. 허팝 알아요? 허팝? 알아요? 허팝 알죠? 네. 최근에 올린 영상인 것 같은데 허팝이 네오디뒴 자석을 손바닥만한 걸 사가지고 실험을 사과 깨기 실험, 네오디뒴 자석을 사과 깨기 실험. 결론은 실패합니다. 네오디뒴 자석끼리 달라붙어서 깨진 거 그래서 실패하는데 어쨌든 엄청 강력해서 이 손바닥만한 거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사람 힘으로 못 떼요. 사람 힘으로 못 뗍니다. 그래서 망치로 막 처음 뛰고 뛰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엄청 강력해요.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네오디뒴 자석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손 막 찢어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팔긴 할거든요. 자, 이 강자성체를 어디다 이용하는지 한번 볼게요. 강자성체는 이제 전자석에 이용이 됩니다. 전자석 어디 나오지? 이게 전자석이죠. 이거 미션식으로 전자석. 전류를 걸었을 때만 자석이 되는 거. 근데 그 안에다가 우리 철심을 넣으면 더 강력한 자석이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안 했나?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안에다가 철심, 철 같은 걸 안에다 집어넣으면 쌤이 이게 없을 때, 철심이 없을 때도 자석이 성질이 띄잖아. 그 안에 철심을 박아 넣었을 때는 더 강력한 자석이 되는 이유가, 자, 이게 이쪽이 N극이네요. N극이 형성이 되면은 N극이 나가서 반대로 들어와서 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철들도 같이 자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코일만 자석이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요 철도 함께 자석이 되니까 자석의 힘이 더 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강력한 자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은 강자성체니까 강자성체를 이용해서 더 강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초등학교 다닌 사람들은 옛날에 전자석 만들기 실험해가지고 막 못을 가열해가지고 종이로 감싸가지고 거기다 필라멘트 막 감아가지고 전원장치 연결해서 막 하는 실험을 하는 학교도 있어요. 보니까 아는 것 같네요. 그래서 좋은 학교는 그런 실험을 해서 전자석 만들기 실험 이런 것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이 못을 가운데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진짜? 자, 그 다음에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이 있죠. 냉장고에 붙이는 고무자석. 자, 강자성체를 딱 분말로 만들어. 가루를 만들어. 그러니까 철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거를 고무하고 섞습니다. 고무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자석을 고무자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벼운 물건, 되게 강력하진 않기 때문에 가벼운 물건만을 고정시키는 데 이용이 되고요. 액체 자석은 마찬가지로 강자성체 분말을 매우 작게 만들어서 액체 속에 넣고 서로 엉키지 않도록 처리하여 만드는데요. 자, 액체 자석은 어디 쓰이냐면은 위조 지폐 방지하려고 이 지폐?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지폐 있잖아요. 이 액체 자석을 만들어서, 액체잖아? 이거 가지고 글씨를 써요. 10,000원 씁니다. 글씨 써요. 그래서 이게 이 자석으로 만든 글씨이기 때문에 일반 프린트를 뽑아내는 거랑 다르겠죠.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이거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가지고 감별을 해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 안에도 강자성체가 이용된다는 건데, 자, 이 그림 봐봐. 여러분 하드디스크를 뜯어본 적은 없죠. 그죠? 하드디스크는 우리 컴퓨터 안에 들어있어요.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가 들어있고, 옛날에는 데스크탑에는 이따만한, 그래서 5몇 인치 이런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본 적 없죠? 여러분들은 플래시 메모리만 쓰죠. 항상 USB만 쓰나? 그죠? 쌤도 자동차 USB 타고 다녀요. 그거 안 가네. 범죄도 시트 안 가네. 마동석이 그래요. 야, 차 좀 빌려줘. 이거 새로 산 차예요. 나 USB가 편해. 빌려줘. SV 차에. USB. 동조하는, 이렇게 똑같아. 동조하는 동료 형사들이 붙이면 USB가 편해. SV인데. 그래서 따라해봤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본 적이 없으니까 갖고 다니는 거잖아. 근데 외장형 하드, 그죠? 맞아, 이런 게 있네요. 보여주겠다. 여기 있다. 하드디스크. 투명하게 일부러. 보여줄까요? 메뉴만 빼놓았어. 이게 하드디스크. 이 안에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안에 이제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가 있을 거냐? 그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가 산화철이라는 철로 되어 있어요. 산화철이라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굳이 철을 이용하냐면, 그 철은 한번 잠화가 되면 오랫동안 그 잠화된 걸 유지하죠. 그게 정보를 기록하게 돼요. 거의 반영구적으로 기록을 하게 만들어 놓은 녀석이 이 녀석입니다. 한번 잠화가 되면은, 그러니까 일부러 산화철을 쭉 집어넣고 거기다 하나하나 자화를 각각 다른 방향으로 자화를 시켜놓는 거예요. 그게 정보를 쓰는 거예요. 정보를 기록하는. 정보를 기록할 때 그 산화철 하나마다 넌 이 방향, 넌 이 방향, 넌 이 방향, 이렇게 방향을 다 결정해서 쫙 붙입니다. 나중에 읽을 때는 나중에 쭉 따라가면서 읽으면은 방향대로 전류 방향으로 바뀌어요. 전류가 1로 흐르면 1, 반대로 흐르면 0 이런 식으로 해서 1과 0을 기록합니다. 들어본 적 있나? 컴퓨터 언어는 1과 0으로 기록된 이진수다. 이진수. 친구 중에 이진수입니다. 없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절제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이진수로 되어 있는 컴퓨터 언어를 이 방법을 이용해서 다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언어를 다 그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겁니다. 동영상이든 뭐 음악이든 텍스트든 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써져 있는 건 읽기, 쓰기, 헤드. 이 헤드 가지고 쓰기도 하고 기록을 하기도 하고 읽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기록을 하기도 하고 읽어내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 읽고 쓰고 하는 그 하드디스크에 뭘 이용한다? 디스크 표면에 정보가 기록되는 여기가 뭐다? 이 녀석이 강자성체를 이용한다. 써놓을까? 산화철? 안 써있죠? 산화철 써, 산화철. 산화철의 성체, 산화철. 이거 산화철이야. 산화철이야. 그냥 순수한 철을 쓰면은 지 맘대로 녹 쓸어버리거든요. 아예 산소랑 결합시켜가지고 녹 안 쓸게 처리해놓은 녀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산소가 이미 반응을 시켜놓은 산화철을 이용합니다. 자, 그럼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도 볼게요. 상자성체. 상자성체, 아까 산소가 상자성체였어. 산소가. 그래서 이 N극과 S극이라고 하는 자석을 갖다 놓고요. 가운데다가 액체로 만든 산소를 이렇게 흘려주면은, 액체로 만든 산소니까 굉장히 낮은 온도로 만들어야겠죠. 그 상태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액체 산소가 NS에 달라붙어요. 달라붙습니다. 이게 자석을 띄고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승자성을 띄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고요. 반자성체는 여러분 1학년 때 배웠어요. 초전도체. 여러분 처음 얘기죠? 내년에 배웁니다. 반자성체의 대표적인 게 초전도체. 반자성체는 서로 밀어내는 거잖아. 이게 자석이 아랫게 이 자석입니다. 자석이라서 이쪽에 N극이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이 초전도체를 영하 마이너스 한 200도 가까이 떨어뜨리게 되면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게 반자성체가 돼요. 반자성체로 바뀝니다. 반자성체가 되면서 얘가 아래쪽에 N극을 만들어서 붕 뜨는 거죠. 붕 떠있는 현상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이용해서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에다가 이런 걸 이용을 합니다. 되게 재밌는 게 특이한 게 뭐냐면 자석 위에 자석 띄울 수 있죠. 근데 자석 위에 자석을 띄우면 붕 떠있다가 붕 밀려나죠. 해봤나요? 붕. 얘는 안 돼요. 띄우면 안 움직여요. 퉁 쳐도 돌아옵니다. 퉁 쳐도 돌아옵니다. 이걸 마이스너 효과라고 불러주는데 이게 잡아주기도 합니다. 왜 N극 그냥 밀기만 하잖아. N극 밀기만 하잖아. 이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옆에서 잡아주는 자기장이 함께 발생이 돼서 얘가 옆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준다고.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우리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되는 이유가 잡아줘. 레일을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뜨는 현상을 마이스너 효과라고도 불러줍니다. 마이스너 효과.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만 잘 마이스너 효과라고도 불러주게 됩니다. 자, 지금 개념학의 문제를 풀어볼게요. 내용 정리는 끝났습니다. 철은 전류 안 통해요? 철은 전류가 안 통하냐? 통하죠? 철도 전기 흘러요. 철 전기 흘러요. 반자성체가 아까 나중에 있다고. 반자성체? 반자성체가 막 일어나고 막 전류가 막 돼갖고. 아까 그거? 그럼 반자성체 안에서만 전류가 흐르죠. 반자성체 안에서만 전류가 흐르고 철은 이제 전기 연결하면 그 안으로 전자가 지나가니까 전류가 흐른다고 봐요. 반자성체는 전류를 전원 장치를 걸지 않아도 지수로 전기를 만들어낸다. 좀 달라.